요즘 식당과 결혼식장에서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도심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여러분도 이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최근 비상계엄이라는 사태 속에서 모든 일상이 멈추고 있습니다. 경제는 얼어붙고 사람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그래서 연말 송년회가 취소되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의 모임이 취소가 돼서 씁쓸한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반대로 모임 한 번 다녀왔을 뿐인데 왜 이렇게 피곤하고 마음이 무겁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정말 만나면 행복했던 사람들 기억나세요? 우리 삶에서 만남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만남은 우리의 에너지를 앗아가고 관계는 상처를 남깁니다. 요즘처럼 사회 분위기가 무겁고 불안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만남들이 더욱 중요한 선택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이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모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 모임은 과연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있나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을 평상시 가족처럼 깊게 생각하는 지인이 있다면 그분에게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 끝에 제가 진심으로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에너지를 빼앗는 모임에서 벗어나기.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 갑작스러운 무기력감과 피로감에 지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이 자주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에너지를 빼앗는 모임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8%가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에서 감정적 소진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68세 이은정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인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주 모임에 나가셨던 그녀는 어느 순간 모임 후에 며칠씩 쉬어야 할 만큼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본인의 체력이 약해진 탓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그녀를 지치게 한 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대화를 독점합니다. 한 번은 이은정 님이 병원에 입원했던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곧바로 자기 손주의 영재교육원 입학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이 철저히 무시되었다는 느낌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둘째,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누가 암에 걸렸다더라. 저 사람은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더라 같은 부정적인 대화는 듣는 이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 뿐 아니라 면역력 저하와 우울증 발병 가능성을 300까지 높인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취업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 앞에서 자기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는 모습은 단지 무례한 것을 넘어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2023년 대한노인복지회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의 67%가 모임에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서 인간관계의 신뢰를 흔들고 삶의 질을 낮추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만약 모임 후에 피로와 무거운 마음이 계속된다면 그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런 모임과 거리를 두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대신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2. 품격 없는 사람들과의 모임 끊기. 나는 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썼을까? 이런 후회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품격 있는 만남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노인복지회의 조사에 따르면 무례한 대화와 행동은 60대 이상 노인의 주요 스트레스 원인 중 세 번째로 꼽혔습니다. 71세 이은미님은
10년간 다녔던 동호회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그저 솔직한 성격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의 행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무례함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한 모임에서는 누군가가 다른 회원의 옷차림을 조롱하며 웃음을 유도했는데 그 순간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런 행동은 더 심해졌고 저는 매번 모임 후에 깊은 후회에 빠졌어요. 품격 없는 행동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1. 공개적인 자리에서 타인을 비하하거나 조롱합니다. 2. 약속 시간을 마음대로 바꾸고 자기 편의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3. 타인의 사생활을 가십거리로 만들어 무분별하게 퍼뜨립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모임 전체의 분위기를 망치고 오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더욱이 이런 스트레스는 혈압 상승과 면역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대한노인복지회의 연구는 경고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품격 없는 대화와 행동이 원인이 되어 10년 이상의 모임을 떠난 사람들이 전체 응답자의 29%에 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의 문제를 넘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품격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이는 이기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고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야말로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3. 소통을 잃은 대규모 모임 지향하기.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5명이 모여 차를 마시고 산책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던 모임은 평화롭고 의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커지고 인원이 늘어나면서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시간은 사라졌고 대화는 겉도는 인사말로 가득 찼습니다. 73세 최영희님의 경험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녀는 소수의 진정한 대화를 나누던 모임이 어느새 5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단체로 변했다며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의 얼굴도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대규모 모임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대신 단순한 자리 채우기로 전락할 때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규모 모임에서 발생하는 파벌 형성과 갈등입니다. 전문가들은 모임의 규모가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소통의 질이 떨어지고 내부 경쟁과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심지어 회장 선출이나 경조사 비용을 둘러싸고 불편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2024년 한국사회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대규모 모임에 참석한 노인의 63%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모임에서 회비나 단체 여행 같은 금전적 부담을 느낀 경우가 전체의 45%에 달했습니다. 소규모의 진정성 있는 만남을 선택하세요. 때로는 덜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는 소통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소수의 진정한 친구와의 만남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4.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모임 경계하기. 무료 건강검진, 효도 관광, 친목회 특별 할인. 이런 문구를 보셨을 때 혹시 솔깃한 마음이 들지 않으셨나요? 이런 말들이 단순한 호의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주 확인됩니다. 76세 김정희님은 무료 온천 여행이라는 말에 마음이 끌려 참석했다가 결국 200만 원짜리 건강기기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단순한 친목 여행이라 생각했지만 강압적인 분위기와 끊임없는 설득 끝에 어쩔 수 없이 결제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개인의 경험이 아닙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노인 대상 사기 피해액은 700억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무료라는 단어가 포함된 행사나 모임은 강력한 구매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모임의 위험한 특징들. 1. 강압적인 분위기 결정을 강요하고 즉각적인 서명을 요구합니다. 2. 무조건적인 신뢰 요구 가족과 상의할 시간을 주지 않고 지금 결제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3. 심리적 압박, 다른 분들도 다 구매하셨다. 이건 정말 노후에 꼭 필요한 거다와 같은 말로 심리적 부담을 줍니다.
항상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준비하세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무료라는 단어에 주의하세요. 무료라는 말 뒤에는 종종 큰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지만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은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나누며 가슴 한켠이 묵직해지지 않으셨나요? 우리 인생의 시간은 끝없이 흘러가지만 그 안에서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사람들과 더 의미 있는 순간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김정희님, 최영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공감했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새로운 평안을 가져오고, 불필요한 모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는 일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나눌 소수의 진정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아끼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세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 선택하세요.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대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삶의 소중한 순간들이 흘러가지 않도록 꽉 붙잡으세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삶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 귀감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용기를 내어 더 나은 선택으로 여러분의 내일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소중한 분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건강한 활력을 넣어줄 영상 중에 추천드린 영양제들과 마시는 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